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축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4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 김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품위가 동시에 어려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차림새는 그녀가 자리한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어요. 지수 대표님, 이번 분기 성과 정말 축하드립니다. 설립 10년 만에 업계 최고 자리에 오르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건배를 제안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말에 김지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회사 지수건강은 전통 약재를 기반으로 한 건강식품 회사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김지수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제는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 남편과 혜진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지수의 말에 그녀의 오른편에 앉은 남편 박상철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49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잘 정돈된 외모와 단정한 수트 차림의 박상철은 지수건강의 부사장이었죠. 그리고 김지수의 왼편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현재 그녀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오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수 언니.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로는 언니의 것이죠. 오혜진의 말에 김지수는 따뜻한 시선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1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아 절망에 빠져 있던 오혜진을 김지수는 주저없이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비서로 채용해 새 출발을 도왔죠. 10대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를 돕는 것은 성공한 지금의 김지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수건강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한 김지수는 졸업 후 대형 제약회사에 입사했지만 자신만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약재 지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고 싶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김지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살에 그녀는 모든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 작은 연구실을 차렸어요. 낮에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신의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마침내 첫 제품인 진심생강차를 출시했어요. 독특한 배합법과 효능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판매량이 서서히 늘어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인생에 박상철이 등장했어요. 김지수의 제품을 우연히 접한 박상철은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그는 김지수의 제품을 더 넓은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해 점차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1년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부부의 협력은 지수건강을 빠르게 성장시켰어요. 김지수의 뛰어난 제품 개발 능력과 박상철의 마케팅 전략이 시너지를 내며 회사는 매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5해가 지나자 직원 10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고 10년이 된 지금은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부부관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김지수의 조수 역할이었던 박상철은 점차 자신의 위치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그를 김지수 대표의 남편으로만 보는 것 같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항상 김지수에게 있었죠. 박상철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자격지심과 시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지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안정된 가정,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까지. 그러나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여보, 내일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조수석에 앉은 박상철에게 물었지만 그는 스마트폰을 바쁘게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마 늦을 거야. 김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박상철은 늘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대화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김지수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오해진의 우정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반에서 만난 두 소녀는 서로에게 즉시 끌렸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김지수와 활발하고 사교적인 오해진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들의 우정은 계속되었어요. 김지수가 약학을 공부할 때 오해진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어요. 김지수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오해진은 그녀를 열렬히 응원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오해진이 절망에 빠져 찾아왔을 때 김지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날 밤 오해진은 눈물을 흘리며 김지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어요. 오해진의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무슨 일이야? 김지수는 친구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오해진은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나를 버렸어. 바람을 피우다 들켰는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더라고.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남겨놓고. 오해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유흥업소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그녀 몰래 대출까지 받아 도박에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는 집도 날아갔고 카드도 다 정지됐어. 김지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선 여기서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때? 내 경영학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오해진은 감격에 겨워 김지수를 껴안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지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이야. 예전에 내가 힘들 때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렇게 오해진은 김지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지수 건강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오해진은 열심히 일했고 김지수의 가사 일도 도왔습니다. 박상철도 오해진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러나 점차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과 오해진이 단둘이 있을 때 나누는 대화, 서로를 바라보는 미묘한 시선, 그리고 김지수가 없을 때 더욱 친밀해지는 둘 사이의 관계. 김지수는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자신의 직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안주머니에서 그녀가 사준 적 없는 고가의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만년필을 살펴보던 중 작은 쪽지가 함께 나왔어요. 혜진에게 우리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김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죠. 혜진은 분명 자신의 친구이자 비서인 오혜진일 테고 특별한 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는 쪽지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만년필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식탁에서 김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오혜진은 벌써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은 특별히 청귤차를 준비했어요. 언니가 좋아하는 거죠? 오혜진의 환한 미소를 보며 김지수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자신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10년이 넘는 우정을 저버리고. 고마워, 혜진아. 정말 맛있겠다. 김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상철이 식탁에 합류했을 때 그녀는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박상철과 오혜진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는지 살피려 했지만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박상철의 질문에 김지수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 보여서. 요즘 무리하는 것 같아서. 김지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박상철은 가볍게 웃으며 신문을 펼쳤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김지수는 평소와 같이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남편 박상철과 오혜진이 사무실 한쪽에서 자주 속삭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그 불안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두 분 무슨 대화 중이세요? 어느 날 김지수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대화를 마쳤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맞아, 다음 주 프로젝트 관련해서. 박상철도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김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두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날 밤 김지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김지수는 중요한 회의 자료를 급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나서 오혜진의 컴퓨터를 빌려야 했어요. 혜진아, 잠시 내 컴퓨터 좀 써도 될까? 내 것이 갑자기 먹통이 됐어. 오혜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언니. 편하게 쓰세요. 저는 회의실에 자료 좀 가져다 놓고 올게요. 오혜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김지수는 회의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파일을 저장하려고 폴더를 탐색하던 중 그녀는 개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심이 너무 강해져 결국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고 그중 신규 법인 설립 계획서라는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지수는 호기심과 불안감에 파일을 열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파일에는 지수건강의 핵심 기술과 똑같은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품 배합법, 생산 공정, 심지어 김지수가 개발 중인 신제품 정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상철과 오혜진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회사, 설립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죠. 지수건강의 주요 고객을 유치하여 초기 매출 확보, 핵심 기술 이전으로 제품 라인업 구축, 김지수 대표의 회사 지분 확보 방안. 김지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USB에 복사한 후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마침 오혜진이 돌아왔을 때 김지수는 최대한 태연한 척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마워, 혜진아. 자료 다 만들었어. 오혜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이제 그 미소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게 되었죠. 회사를 나서는 김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녀는 구글에서 검색한 강동원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강동원은 전직 형사 출신으로 신뢰도가 높기로 유명했죠. 강동원의 사무실은 서울 도심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소박한 인테리어는 그의 실력과는 대조적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이신가요? 전화로 약속을 잡았던 강동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수를 맞이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이었으며 눈빛은 날카롭지만 따뜻함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네, 김지수입니다. 김지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강동원은 그녀를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혜진과의 오랜 우정, 그녀를 도와준 경위, 남편과 오혜진 사이에 느꼈던 이상한 기운, 그리고 오늘 발견한 충격적인 문서까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USB를 가져오셨다고요? 강동원의 질문에 김지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어요. 강동원은 컴퓨터에 연결하여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김 대표님,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회사 기밀 유출, 횡령 의혹, 사기죄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김지수는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강동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기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강동원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혜진 씨가 처한 상황,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요. 이것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그녀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지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오혜진이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강동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오혜진 씨와 박상철 씨의 행적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오혜진 씨의 과거,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회사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확인할게요. 김지수는 강동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강동원이 덧붙였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지수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네, 모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강동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선 당분간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요. 증거를 더 수집하는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고 중요한 회사 정보는 더 이상 공유하지 마세요. 김지수는 강동원의 조언을 새겨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마치 스파이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음 며칠 동안 김지수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오혜진과 웃으며 대화하고, 회사에서 박상철과 업무를 논의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혼자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남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나? 오해진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겼나? 끝없는 자책과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일주일 후 강동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김 대표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김지수는 즉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강동원은 조용한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발견한 사실은 김지수의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상철 씨와 오해진 씨는 불륜 관계가 맞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김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미 예상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오해진 씨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녀는 이혼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녀의 법적 남편인 최정환 씨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계획했어요. 김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진 씨는 1년 전부터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상철 씨를 통해 회사 정보를 빼내려 했고 나중에는 그를 유혹해 함께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녀의 남편 최정환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은 사진들을 펼쳐 보였어요. 오해진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 박상철과의 미래 장면, 그리고 셋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그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해진 씨와 최정환 씨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기업들을 속인 전력이 있어요. 최정환 씨는 배후에서 조종하고 오해진 씨는 전면에 나서서 목표물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왔죠. 김지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1년 동안 친구라 믿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회사의 중요한 비밀까지 공유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남편마저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김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동원은 조용히 물잔을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충격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대처할 때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김지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강동원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그들의 자백이 필요해요. 김지수는 강동원의 조언에 따라 사무실과 자택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강동원은 전문가적인 솜씨로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장치들을 설치했어요. 회의실, 박상철의 사무실, 그리고 집의 거실과 주방에 각각 녹음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김지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어요. 한편 강동원은 오해진과 최정환에 대한 조사를 더 깊이 진행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이전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접촉하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모든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김지수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박상철과 오해진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그녀의 회사를 빼앗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는 정말 바보 같아.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오해진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지수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박상철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10년 넘게 알아온 지수잖아요. 그 여자는 너무 순진해서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또 다른 녹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났어요. 핵심 기술만 가져가면 돼. 우리는 그 기술로 새 회사를 차리고 지수의 주요 고객들을 가져올 거야. 박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남편이 이미 투자자들과 접촉했어요. 자금 조달은 문제 없대요. 지수 건강의 기술로 신제품을 출시하면 시장을 금방 장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오해진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지수의 회사 지분이야. 내가 법적으로 남편이니까 이혼하면 절반은 받을 수 있어. 나머지는 최정환이 주식 시장에서 조금씩 매입하고 있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김지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배신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두 사람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강동원과 다시 만난 김지수는 수집된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동원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하나는 지금 바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입니다. 김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강동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김지수의 선택이 이해됐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진 씨의 과거를 더 조사한 결과 그녀와 최정환은 이미 3개의 다른 기업을 비슷한 수법으로 무너뜨렸어요.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끄러움 때문에 고소를 망설였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같은 수법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에 김지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실감했어요. 그럼 더욱 확실하게 잡아야겠네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김지수는 이제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주주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김지수는 두 사람의 경계심을 풀어야 했어요. 그녀는 오히려 두 사람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이는 척했습니다. 상철 씨, 혜진 씨, 이번 창립 기념 행사에서 두 분의 공로를 특별히 치하하고 싶어요. 김지수가 어느 날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특별 보너스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박상철과 오해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정말요? 와, 너무 감사해요, 언니. 오해진이 김지수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지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상철 씨, 이번 기회에 당신에게 회사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싶어요. 사실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박상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고 생각했죠. 정말? 그래 줄 수 있어? 김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당신은 내 남편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니까요. 박상철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오해진에게 눈짓을 보냈고 오해진도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창립 기념일이 다가오는 동안 김지수는 강동원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행사 당일의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두 사람의 경계심을 풀어주었어요. 심지어 박상철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강동원은 행사 당일 보안을 담당할 인력을 준비하고 경찰과도 연락을 취했어요. 그는 김지수가 계획한 폭로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대표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행사장 보안, 증거 영상, 경찰 협조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강동원의 말에 김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립 10주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화려한 장식과 풍성한 음식, 그리고 축하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김지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모든 일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미소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상철과 오해진도 각각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이날이 자신들의 승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테죠. 오해진의 남편 최정환도 초대되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김지수에게 오해진의 오랜 친구로 소개되었어요. 연단에 오른 김지수는 참석자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내면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수 건강이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 덕분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김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회사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자 부사장인 박상철 씨와 저의 오랜 친구이자 비서인 오해진 씨입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박상철과 오해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단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이 순간이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테죠. 두 분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함께 감상해 주세요. 김지수가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회사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어요. 박상철과 오해진의 비밀 만남 장면,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모습 등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정말 바보 같아.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이야. 내 남편과 함께 계획한 대로 지수의 회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 기술만 빼내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어. 녹음된 대화 내용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박상철과 오해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오해진의 과거 사기 행각, 그녀의 진짜 남편 최정환과의 공모 과정, 그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까지 모두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강동원이 수집한 법적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시선이 충격에 빠진 박상철과 오해진을 향했습니다.
최정아는 이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어요. 김지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저와 우리 회사를 배신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법적 조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은 횡령, 배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은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오해진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죠. 지수야, 이럴 수는 없어. 박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 김지수는 차갑게 응답했어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상철 씨. 당신은 내 신뢰를 저버렸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오해진도 김지수에게 애원했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 10년 지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김지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혜진, 넌 처음부터 날 속였어. 우정을 가장한 너의 연기는 이제 끝났어. 최정아는 끝까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김지수를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어요. 행사가 끝난 후 김지수는 혼자 호텔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강한 여성의 결연함이 빛나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강동원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강동원은 김지수의 강인함에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강동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지수의 회복력에 감탄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말입니다. 김지수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미래였습니다. 몇 달 후 김지수의 회사 지수 건강은 더욱 성장했어요. 배신의 상처를 딛고 그녀는 더 단단하고 현명한 경영자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존경을 표했고 회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박상철, 오해진, 최정아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죄로 기소된 그들은 긴 법정 싸움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특히 이전 피해 기업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서면서 그들의 죄상은 더욱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지수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박상철과의 모든 법적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회사 지분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하여 더 이상 그가 회사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김지수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신뢰가 아닌 건강한 경계와 자기 보호를 배웠어요. 그녀는 새로운 인연들을 조심스럽게 맺어나갔고 진정한 친구와 동료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김 대표님, 신제품 개발 회의에 준비되었습니다. 새로 채용된 비서가 김지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김지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곧 가겠습니다. 이제 그녀의 회사는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었어요.
중요한 결정은 항상 여러 명의 임원들과 함께 논의했고 회사 기밀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단단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갔죠. 어느 날 저녁 김지수는 자신의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잔에 담긴 와인을 홀짝이며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김지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강동원이 서 있었어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김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동원과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뢰인과 흥신소 소장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 준비됐어요. 들어오세요. 김지수는 강동원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넘어 더 강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거듭난 김지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그녀가 내린 결단과 보여준 용기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해진과 같은 사기꾼들에게 속아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김지수는 이제 자신의 회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며 누구에게도 쉽게 빼앗기지 않을 단단한 기반을 다져나갔어요. 그날 밤 김지수와 강동원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어요. 김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강 소장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김지수의 말에 강동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밝힌 건 김 대표님의 용기였어요. 저는 그저 도구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김지수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할까요? 강동원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지수와 강동원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김지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고 강동원은 김지수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지수 씨, 오늘 저녁에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어느 날 강동원이 미스터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지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약속인데요? 비밀이에요. 7시에 준비되어 있으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강동원은 김지수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강변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촛불과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김지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강동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지 의뢰인과 조사관의 관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동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지수 씨, 당신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수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지만 이내 그녀의 마음은 명확해졌습니다. 강동원은 박상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네, 좋아요. 김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한강의 야경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1년 후 김지수와 강동원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축복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김지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수 건강도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김지수는 회사 운영 방식을 더욱 민주적으로 바꾸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어요. 그 결과 회사는 더욱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이 출시되었고 해외 시장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김 대표님, 우리 회사가 이번 분기 업계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재무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김지수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과거의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그 강함으로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어요. 이제 지수건강은 단순한 건강식품 회사를 넘어 웰빙과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박상철과 오해진, 최정화는 각각 5년, 4년,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출소 후에도 그들은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어느 날 김지수는 교도소에 있는 오해진을 방문했어요. 면회실에서 마주한 오해진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눈빛에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어요. 왜 왔어? 오해진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김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궁금했어. 내가 정말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했는지. 오해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내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이 너무 커서 가끔은 죄책감도 느꼈어. 김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미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진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오해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김지수는 일어섰어요. 이제 정말 안녕이야, 혜진아. 건강하게 지내.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와의 작별 인사를 마치고 김지수는 교도소를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지수는 강동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김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강동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밝은 미래의 빛만이 가득했어요. 몇 년 후 김지수와 강동원은 작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입양을 통해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어요. 5살 소녀 수아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수아가 그린 그림을 들고 김지수에게 달려왔어요. 김지수는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와, 정말 예쁘구나. 우리 수아가 그렸어? 수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위에 큰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나. 김지수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야. 강동원이 부엌에서 나와 그들에게 합류했어요. 그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오늘은 수아가 좋아하는 파스타예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김지수는 문득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모든 경험은 결국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김지수의 눈에 더욱 밝게 빛나 보였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김지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회사 지수건강은 그녀의 이름처럼 이제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김지수가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그녀의 인생 작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 자신도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친구로서가 아닌 온전히 김지수라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김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그녀에게 윙크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우주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김지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찾았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강해진 모습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배신과 상처도 결국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김지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어요. 은혜를 원수로라는 제목의 그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김지수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되었어요. 김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기업 사기나 배신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인들의 성장을 돕는 활동을 펼쳤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기업인 포럼에서 김지수가 연설했어요.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승리는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어요. 김지수는 이제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등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김지수의 결단력과 용기는 변함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해나갔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해갔습니다. 수아는 어느덧 10살이 되었고 엄마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했어요. 김지수와 강동원은 딸에게 항상 진실과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회사를 세우고 싶어요. 수아가 어느 날 저녁 김지수에게 말했어요. 김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아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과 진실이란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제 김지수의 이름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김지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지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김지수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